자, 기획예산처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에서 총리실로 옮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기획하는 일은 이제 총리실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 요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세금은 얼마를 걷고 어떻게 돈을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재경부에서 이제 유지하는 방식으로 새해부터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초대 장관을 뽑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이해훈 서초 의원이 후보자로 낙점이 되었습니다. 지랄 발광이 나고 있거든요. 관련한 뉴스부터 정리해보고 이게 왜 신의 한 수인지 여러분의 분노를 사그러뜨릴 해설을 송작가TV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수장으로 국민의힘 출신 삼선 의원인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가 본인의 평생 소신과 일치한다면서 경제 살리기에 헌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와, 이렇게 말이 바뀌나? 탄핵 반대하던 사람이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벌써부터 완전히 뭐랄까 친 이재명 인사가 돼가지고 옛날 발언들을 사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 만에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민당에서. 아니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도 아직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요. 게시판에 그 난리를 쳤었던 한동훈이도 아직까지 제명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장관 자리 하나 받았다고 이수일이 아니지. 김중배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탐나더란 말이라고 3시간 만에 신속하게 제명을 해버렸어.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윤리위원장도 없어요. 지금 대행인 상황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윤을 잘라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발빠른 정당이었어요? 그렇게 발빠른 정당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지? 그러면서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탈출은 지능순인데 이혜훈이 심지어 장관까지 받아간 거야. 근데 심지어 기획예산처야. 기획예산처야. 제일 우리나라의 알토란 같은 부처를 이혜원한테 지금 제의를 한 거죠. 근데 보통 말이죠. 정상적인 정당이라 그러면 자기 정당 출신의 전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를 장악하고 장관이 됐다 그러면 축하해야 됩니다. 축하뿐만 아니라 고맙다고 해야 돼요. 고맙다고가 아니고 진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야, 우리 쪽한테 권한이 왔어. 그러게. 야, 안 줘도 되는데 이런 막강한 권한을 우리한테 줬네. 야, 잘됐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이 권한을 우리의 의중을 반영해가지고 한번 휘둘러 보자라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에이 이재명이 주는 자리를 받다니 너는 국짐이 아니야 그러면서 3시간 만에 잘라버리면서 아주 대놓고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청문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장관은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청문회장에 나오는 이혜원을 국짐당 의원들이 어떻게 조질까요? 동료예 같은 건 아예 없을 거고 더 심하게 조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혜훈 의원이 어쨌든 이쪽 편에서 3선을 했었잖아. 심지어 서초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너 두고 봐 이러고 있겠지만 그럼 이혜훈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나는 뭐 없을 것 같아? 라는 입장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진짜 우리가 몰랐던 이혜원 의원에 대한 정말 심각한 비리나 뭐 이게 터져 나온다라고 치면 우리는 그걸 빌미해갖고 아이고 웬만하면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심하셨네. 장관 후보자 사퇴하세요. 요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될 게 없는 게 일단 이혜훈은 본인이 장관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쪽과 싸워야 돼요. 본인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이거는 본인의, 근데 이거는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들의 다 공통된 숙제였어. 그러니까 그쵸? 이거를 갖다가 국짐이 받아가지고 이혜원을 자기 편으로 안고 그냥 끌고 간다고 했으면 우리가 막 분노해야 될 부분인가. 이 중요한 기획 배정에 대한 권한은
왜 저쪽 애들한테 주냐? 이거 무슨 탕평책이 아니라 이거 자체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실권을 저쪽에다 던져준 거 아니야? 중요한 무기를 던져준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3시간 만에 쟤들이 자르니까 아직 장관 후보일 그러니까 뿐인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짜증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딱 처음 보고는, 이게 말이 돼? 이 중요한 걸 왜? 저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잘 됐다. 우리가 칼을 쥐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야씨 왜 우리한테 칼 줘? 왜 우리한테 칼 줘? 이러면서 승질을 내고 칼을 던지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신나게 깔 거 아니에요. 청문회에서 주진우 같은 놈이 나서가지고 또 쥐뿔도 모르면서 서울대 우클라대학 UCLA 나온 경제 전문가한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갖고 막 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인신공격도 하고 막 그러겠죠. 숨겨진 비리도 지네 내부 파일 돌릴 거고. 자, 그걸 지켜보고 있는 서초 지역에 이혜원 3분이나 뽑아줬던 강남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새끼들이 지금 뭐지? 우리 지역 출신 의원을 이런 사람을 뽑아놓고 지들끼리 그동안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어? 얘가 이렇게 자녀 무슨 비리도 있고, 부동산 비리도 있고, 뭔 비리도 있고, 막 터져 나왔어? 그럼 지들이 다 까서 없애주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장관을 우리 쪽 민주 인사를 뽑을 때도 아마 하마평 갖고 지랄 연병을 했을 거예요. 아니, 멀쩡히 잘 그치. 있던 기재부를 쪼개가지고 예산 관련한 걸로 포퓰리즘 하려고 그렇죠. 진짜 진보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경제학자 누구 세웠다 빨갱이다 이 논리로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었지. 지금 이혜훈한테 그 논리를 붙이기가 매우 곤란한 입장인 거고, 지네들이 혹시나 심하게 이혜훈을 까갖고 이혜훈을 매장시켜서 장관직에서 장관직을 수용할 만큼 없앤다고 하면 진짜 지들한테는 중요한 재원 하나를 이유 없이 지들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혜훈 입장에서는 이제는 돌아갈 다리가 끊어졌어. 갈 데가 없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 안에 이제 그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재기를 노리고 있었고,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도 일부 거론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자체로서는 이제 더 이상 더 나아갈 길이 없어진 거야. 저쪽으로 못 돌아가지. 최선을 다해서 이 싸워야 돼. 민주정부, 민주당을 위해 갖고 일하고 그에 대한 걸로 쟤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위치를 이미 받아들였다라는 면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혜훈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옛날 과거 행적이 너무 그렇죠.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환생경제 아시죠? 그 노무현 대통령을 풍자로 해야 되나? 하여튼 까고 막 인신공격하고 명예훼손하고 성희롱하고 색깔론으로 이렇게 막 했던 그 연극 환생경제, 거기에 박근혜로 역할을 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이혜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혜훈을 죽이면 이거는 지들 스스로 내부 자해를 하는 거고요. 이혜훈이 살아남으면 이혜훈으로 인해서 국진당의 정체성, 그리고 지들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논리라든지 베네수엘라 된다 이런 논리들이 맥히지를 않는 위치에 가는 거야. 이혜훈은 장관직을 해도 못해도 이미 저쪽 놈들한테 큰 타격을 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윤석열 탄핵 무효 주장을 했습니다. 그 국힘 중구 성동을 당협위원장으로 손현보가 주도한 집회에 올해 3월 22일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니냐라고 민주당 쪽을 욕을 했어요. 자, 그리고 국회 표결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라 부결되었음에도 이를 표결 불성립이라고 하며 재발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욕하고면서 국회도 욕하고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갈 자리가 없는 그 이혜훈은 그 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벌써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사과하고 있어요.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이혜훈이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후회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서초 지역의 중견 탐선을 한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 당의 지지층들한테도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자꾸 홍남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때는 이게 재경부라고 하는 이게 장관이라고 하지만 부에 있었던 사람이고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부가 아니잖아. 예산처로 강등이 됐고 국무총리 밑에 장관급이야. 장관급이기만 하지 장관 대우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만 부는 아니고 국무총리실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총리의 지위를 받아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네, 총리의 지위를 받아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윤핵관까지 한 사람을 이제 청문회 불러들인다. 그럼 청문회 생중계 되겠죠? 그러면 민주당이고 뭐고 전부 다 물어볼 거야. 그 전에 했던 노무현 정부 비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비판, 그 다음에 이 윤핵관까지 한 거니 어떡할 건데? 이거 다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해야지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지. 이거 안 하고 그냥 간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분노와 걱정은 이거는 일단 청문회가 끝나고 장관 임명이 될 때까지 이 후보자 기간 안에는 지금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의 장관 자리를 놓고 일종의 정치 게임 내지는 그와 관련한 그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이 정치적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 모든 난관을 뚫고 국힘당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비리 문제에 대한 이 검증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과거사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 자리에 오른다고 하면 그냥 전문 관료로서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긍정적 효과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문제만큼은 이념 안 따지겠다. 중도 실용으로 간다. 요거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냥 이훈이 하는 정책이 빨갱이다 내지는 포퓰리즘이다라고 저 애들이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당 안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와 같은 어떤 그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 안에 정책을 좌지우지했었던 최고위원 출신의 전문가입니다. 지들이 내세우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력을 부정하는 것 자체는 국힘당 자체의 어떤 대국민 선언이라든지 약속들을 말하자면 뒤집어 엎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정말 절묘한 신의 한 수다. 뭐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야당 출신 인사를 기용해서 요 통합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내는 거고 이거를 근데 국힘은 못 받아들이니까 대통령 하려고 하는데 국힘만 안 되는구나. 국힘은 그냥 계속 윤핵관이네. 국힘이 지네들한테 줬던 사람들, 그러니까 니네 성향에 있는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뽑는데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진보적인 사람을 그러면 다음 사람으로 쓸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하는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가 막힌 선수 타선이다. 요거 그리고 던져놓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윤핵관 했는 거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상파에서 얼굴을 까고 이 사람이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뉴스에 계속 나요. 그러면 윤핵관 지지하던 국민의힘도 이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수도 윤핵관 아니지. 이게 상식으로 자리 잡히는 이 기간이 이 청문회 기간이 될 겁니다. 아마. 이거 굉장히 큰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